MACD는 외환, 주식,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모멘텀 지표 중 하나입니다. MACD는 두 개의 추세 추종 이동 평균을 활용해 긴 이동 평균에서 짧은 이동 평균을 빼면서 모멘텀 오실레이터로 변환합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최근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과거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할 때 원하는 다양한 기간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12, 26, 9기간 이동 평균이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MACD 지표 거래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가격 움직임과 결합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CD 지표는 다양한 거래 전략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CD를 잘 활용하려면 먼저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파운드 달러의 두 이동 평균선과 MACD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차트의 상단에는 통화상의 1시간 가격과 12 및 26 지수 이동 평균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MACD선, 신호선, 히스토그램 및 제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두 이동 평균선이 서로 멀어질수록 MACD선이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둘째, 두 이동 평균선이 교차할 때 MACD선이 제로선을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신호선과 MACD선이 교차할 때 MACD 히스토그램이 제로선을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MACD 거래 전략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지표의 거래 신호에 대한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터는 어떤 차트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MACD가 제로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MACD 지표가 제로선 위에 있을 때는 매도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MACD 지표가 차트에 표시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선의 상호작용과 제로선에 대한 위치입니다. MACD 선이 제로선 위에 있으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이 상승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MACD 선이 제로선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낮아져 이는 수요가 과거보다 더 하락세임을 나타냅니다. 빠른 선이 느린 선 위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은 양수로 제로선 위에 나타나며 이는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반면 빠른 선이 느린 선 아래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은 음수로 제로선 아래에 표시되어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MACD 지표는 교차 신호, 과매수 과매도, 상태, 다이버전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MACD는 추세가 뚜렷한 시장에서 효과적인 지표입니다. MACD 교차는 MACD 선과 신호선이 서로 만날 때 발생하며 이는 종종 시장의 모멘텀이나 추세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MACD가 신호선 아래로 교차할 때 매도 신호가 발생되며 MACD가 신호선 위로 교차할 때 매수 신호가 발생됩니다. 또한 제로선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차점의 위치는 매수 및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ACD 선이 신호선을 제로선 아래에서 상향 교차할 때 상승 신호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두 선이 제로선 위에서 교차할 때 확실해집니다. 다음은 MACD 교차 거래 전략의 몇 가지 예입니다. 이처럼 MACD를 이동평균 교차처럼 사용하면 후행지표가 되며 이는 과거 가격 움직임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MACD 교차는 추세시장에서 훌륭한 도구지만 추세시장은 변동성이 높아 교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MACD와 이동평균 모두 시장의 올바른 방향에 머물도록 돕기 위한 보조 지표입니다. 신호만 보고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고 하락 추세에서 매도한다면 매수와 매도가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추세가 시작된 뒤 진입하고 추세가 끝나기 전에 청산할 수도 있지만 이 지표는 주요 신호가 아닌 리스크를 줄이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가격이 핵심 지표이며 모멘텀 지표는 단지 가격 데이터를 조작할 뿐입니다.
MACD를 사용할 때는 가격 움직임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MACD를 활용해 과매수 및 과매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더로서 과매수 및 과매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진입과 청산 시점, 포지션 방향, 그리고 추세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통찰력은 리스크 관리와 더 나은 트레이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과매수 상태일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는 가격이 하락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올 거라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랫동안 하락했다면 과매도 상태일 수 있으며 언젠가는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MACD가 크게 상승하면 종목이나 지수가 과매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MACD 계산에 사용되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오실레이터인 MACD는 고정된 그래픽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매수, 과매도 신호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RSI와 같은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와 달리 미리 정해진 과매수 또는 과매도 조건이 없습니다. MACD의 고점과 저점은 분석하는 종목이나 지수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려면 MACD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MACD를 이용해 과매수, 과매도 시기를 판단할 때 매수 신호는 MACD 선과 신호선이 제로선 아래에 있을 때가 좋으면 이때 종목이나 지수가 과매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매도 신호는 두 선이 제로선 위에 있을 때이고 과매수 상태를 뜻합니다. 장기간 MACD 움직임을 보면 MACD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내리고 가격 또한 각각 하락하거나 상승하며 MACD 선들도 함께 움직이는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MACD의 세 번째 주요 활용법은 가격과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MACD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 자주 언급되며 많은 트레이딩 책에서 다뤄집니다. 돌이켜보면 MACD 다이버전스는 확실해 보이며 실제로 다이버전스 이후 가격 반전이 일어난 사례는 많습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추세가 지표의 추세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즉, 지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가격은 다른 방향이거나 따라가지 않을 때입니다. MACD 다이버전스는 현재 가격 추세의 반전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더 낮은 저점을 만드는 동안 지표는 더 높은 저점을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는 매도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 하락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MACD 다이버전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MACD 다이버전스 지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매우 강력한 트레이딩 전략을 보겠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뿐만 아니라 MACD 선과 신호선도 다이버전스를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신호는 히스토그램과 신호선, MACD 선 모두에서 이중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MACD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MACD 다이버전스 매매를 제대로 하면 시장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가격 움직임과 함께 사용하면 강력한 조기 추세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중 다이버전스의 몇 가지 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최적의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답은 전적으로 개인 취향과 트레이딩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신호가 5분 신호보다 더 중요하듯 4시간 신호도 15분 신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4시간 단위로 MACD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시간 신호만으로 거래에 진입하거나 종료하는 대신 주간 차트를 참조하여 MACD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 MACD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주간 차트에서 MACD가 상승세에 있다면 매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 MACD가 과매수 상태라면 4시간 MACD의 매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